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표님이 꼽아주신 특징주들 2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한 반등 나타나고 있고요. 장중에 29만 2천 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모멘텀 있는 기업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이 로봇이랑 그리고 우주항공, 지금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약간 노이즈가 있었더라고요. 스페이스X가 이제 뭐 상장을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래에셋벤처 투자가 오르다가 스타링크 위성이 지금 뭐 추락한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약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하는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트레이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좀 볼륨이 좀 커졌기 때문에 좀 주춤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현대오토에버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75% 그리고 국민연금이 8%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통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기보다 좀 가벼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로봇 섹터는 이제 한 달 뒤면 2026년인데 26년도에 이제 양산기가 시작이 됩니다. 초도 양산기가 시작이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연간 100만 대 규모의 이제 휴머노이드를 생산할 거다라는 어떤 캐파 확장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있죠. 아틀라스 프로젝트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양산을 2028년도까지 미국의 연간 이제 3만 대 정도로 좀 생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로봇의 기능이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액추에이터 쪽, 그리고 뭐 감속기 쪽 이쪽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SPG가 감속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로봇 섹터에서 핵심을 좀 골라라라고 했을 때는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들이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 내가 좀 물렸다 하더라도 본전 이상 수익권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건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계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거는 현대차밖에 없고 이 현대차의 유통 부품사들 한라키프트도 좋고 DIC도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현대차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유통망 협력사인 종목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차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그 유통 공급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시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고가를 갔죠. 지금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여서 여기서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좀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또 26년 1분기에 CES 로봇 기술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이제 수급을 보자면 오늘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세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최근에 3일 전부터 연속성 있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신고가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처럼 이런 고가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밸류체인 로봇 종목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그렇게 좀 1.4% 이렇게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JP모건에서 최근에 대량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며칠 전부터 5%씩, 그러니까 지분을 계속 지금 장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물이 좀 쌓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로봇 섹터를 고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 무벡스라든지 아니면 오토에버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아가는 전략도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비롯해서 로봇주 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과 트레이딩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차 밸류체인 안에서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응 방법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보고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사마페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20% 이상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페인트 김장현 회장이 최근에 이제 별세하면서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투자 심리가 자극되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를 해석하고 앞으로 주가 좀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가장 좀 핫한 테마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경영권 분쟁에 대한 테마가 되겠죠. 네. 지난번에도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스맥이 또 경영권 분쟁을 이벤트가 맞물려서 좀 한 50%에서 한 70%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또 뭐 가비아도 지금 외국 헤지펀드에서 공개 매수가 들어오면서 공격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은 사실 시장이 기술주가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부각을 받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바닥권에서 한 50% 내지 한 60%, 뭐 70% 가까이 상승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경영권 분쟁의 테마가 거의 한 끝물인 게 한 8, 90%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관점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편이 좀 좋을 것 같고, 워낙 이제 중소형주다 보니까 변동성도 좀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섣불리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이벤트를 좀 천천히 살펴보자면 이제 최대 주주가 고 김복규 전 회장님인데 이제 지금 2대 주주인 윤 전 회장이랑 같이 공동 창업을 해서 지분을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별세를 하시면서 이제 갖고 있는 지분을 이제 장녀한테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보통 한 50%에서 60% 정도가 됩니다. 50% 정도가 되는데 이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을 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져서 한 60% 가까이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그 경영권이 약화가 되겠죠. 상속을 받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내야 될 수단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족하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 주주인 이제 윤가에서 좀 공격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딱 봤을 때는 어떤 현금성, 유동자산도 지금 이 최대 주주 쪽에서는 최대 주주 일가는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2대 주주 쪽에서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경영권 분쟁 테마가 엮여서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가려면 둘 다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 시장은 실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이게 박터지게 싸움이 나줘야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좀 분할로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우호 지분이 한 일본에 한 30년 동안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던 일본 페인트 기업이 지분 한 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최대 주주가 아닌 2대 주주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2대 주주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수급을 보자면 이런 중소주들은 사실 수급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뚜렷하게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좀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고 있고, 쉽게 말해서 이제 개미탕인 거죠. 네. 이런 중성주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좀 기관들이랑 외국인 측면에서는 딱히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 뚜렷한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래도 글로벌 도료 제조 기업이고 매출이랑 마진은 꾸준히 사업을 잘 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성장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동력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발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좀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화 페인트 이번 주에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엮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은 좀 보수적으로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 한번 만나봤고요. 이어서 포착 종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주일 만에도 다시 나와 주셨습니다. 그동안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어려운 시장을 좀 이겨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알테오젠을 가지고 온 거에 이어서 네. 오늘은 역시나 제약바이오 내에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임드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 첫 번째는 매크로적으로도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또 이번에 BOJ에서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달러가 지금 약세 국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풀린 유동성이 다시 회수가 되지 않고 다시 이제 시장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의 긍정적인 촉매제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약주가 강세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알테오젠도 오늘 지금 한 5% 정도 반등이 나왔죠. 에임드바이오도 지금은 오늘 같은 날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종목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지금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쪽으로는 플랫폼 쪽으로 대장은 알테오젠이지만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투자한 종목이 바로 에임드바이오거든요. 그래서 ADC 쪽 관련해서는 대기업한테 투자를 받은 유일한 그런 기업이고 이미 상장 전에 미국으로부터 미국의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기술 수출을 한 3조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임상도 방광암 관련해서도 임상 1상이 있고 그리고 지금 되게 많이 있어요. 임상 1상이 고형암 그리고 아토피 치매 그러니까 한 임상이 지금 5개가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네. 상태에서 내년 초에 그리고 이 하반기까지 갈수록 또 JP 모건 헬스케어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에 맞물려서 같이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보호예수 기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오버행 리스크에서도 좀 피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이런 게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급을 한번 보게 되시면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도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위에서 상단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받쳐주는 어떤 빅머니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다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전고점 8만 원대는 무난하게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좀 목표가를 77,500원으로 전고점 부근에 좀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는 국면에 제가 잡아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62,000원으로 추세선 이탈하는 가격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주 에임드바이오로 만나봤습니다. 12월 초에 상장을 한 이후로 화려한 상장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가파르게 또 상장하자마자 올라주는 모습 나타내줬습니다. 제약바이오 매크로 환경이 워낙에 좋은데다가 최근에 시장에서 핫하게 보고 있는 ADC 관련 키워드로 항암제 개발 기업으로 또 키워드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더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77,500원까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